겨울철에는요 골프장 한 달 쉬기도 합니다. 물론 월급 나오죠. 유급으로 쉰다고요? 그럼요. 월급 나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갔다 온다든가 유럽 여행 갔다 온다든가 동문들이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던데 뭔가요? 그 부분에 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교육의 스몰 프로모터 에브리싱의 MC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입니다. 학생 여러분, 대기업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대기업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식물과 잔디 토양을 전공하고 지금 현재 한국골프대학교 골프코스 경영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골프코스 경영과가 굉장히 좀 학과명이 낯선데 이거 어떤 거 배우는 학과인가요? 많이 낯설죠? 예. 골프코스 경영과는요 글로벌 골프코스 관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한 학과입니다. 3년제 특성화 전문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요. 골프를 기본으로 해서 잔디, 골프장 설계 및 시공, 운영,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과예요. 전문대인데 2년제가 아니라 3년제인데 이거를 네,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국내 유일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럼 아예 국내 골프대 한 개 말고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뭐 조경과라든가 원예과에도 이렇게 잔디를 좀 공부하긴 하는데 4년 과정 중에 2과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그렇게 배우지만 저희는 잔디 관리가 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전문적으로 관리를 배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명이 원래 골프코스 조경과에서 골프코스 경영과로 바꿨잖아요. 이게 네. 뭐 어떤 맥락이 있어서 바꾸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골프코스 조경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경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골프코스 관리라고 하면은 잔디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팀 안에서의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대표도 되잖아요. 대표하면은 회사를 또 경영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코스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지관을 좀 넓혀보자 해서 이제 골프코스 경영과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고요. 그렇게 바꾸니까 졸업생들도 그렇고 산업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입학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골프에 대한 거는 잔디뿐만 아니라 다 그럼요. 배운다. 네네네네.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자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섭외한 이유기도 한데요. 취업률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섭외를 드렸고 취업률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취업률을 말씀드리면은 85% 정도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3.3%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전문대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높은 그런 예체능계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5%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숫자긴 한데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학생이나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사실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만약에 골프 관련 산업에 취업을 못하면은 나머지 아까 그 15% 되는 학생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전공 못 살리는 학생도 좀 있나요? 저희가 그 학생들이요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학생들 이쪽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00%를 넘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골프장 또 원하는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빠지는 15% 학생들은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부모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학생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15%가 빠지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은 100% 취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취업률 숫자도 중요한데 취업의 질이잖아요. 졸업생의 취업처가 사실은 어디가 되는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좀 되나요? 네, 서두에서 말씀하시면서 인사말에서 대기업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 이과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골프장들을 운영을 해요. 그 골프장들로 취업을 한다는 거는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골프장이요,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회사는 1,00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도 좋고요. 일할 때 회사의 지원도 많이 되는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기업 회사들 이름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삼성, 현대, CJ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골프장을 하나 이상 많게는 7군데, 8군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런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봉이라든지 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받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골프장마다 또 기업마다 조금 그 연봉 체계가 좀 다르긴 해요. 일단 먼저 초봉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처음 들어가서 받는 초봉이 3,500선에서 시작을 해요. 3,500선이면은 전문대 학생 졸업생
치고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호봉이 올라가고 10년 차 정도 되면 한 대리급 정도, 이게 좀 더 올라가면 과장급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대기업 계열은 5천만 원 이상 받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4,500에서 그 정도 선은 10년 차 근무하신 분들이 한 5천, 6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연봉 체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하면 좀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쓰러 온 분들이나 큰 손들이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골프장에서 일하면 관련한 뭐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수입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떤가요, 이건요? 부수입이요. 사실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수입은 없고요. 예전에 제가 코스에서 저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할 때 보면은 그린 보수하는 우리 여사님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무를 하다가 유명 연예인, 개그맨 또 전 대통령 또 오셔갖고선 수고한다고 이렇게 주셔갖고 맛있는 거 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보고 그러겠네요. 그럼요, 많이들 오세요. 지금 또 코스 나가면요, 그 젊은 연예인들이 골프를 그렇게 많이 좋아해요. 저희 이제 제자들이 교수님 오늘은 누구 와서 골프 치고 갔어요? 뭐 그렇게 연락 오기도 해요. 이게 이제 골프장에 취업하는 건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어떤 걸 배워서 어떻게 골프장에서 어떤 식으로 취업해서 일하는지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골프장에는요 잔디라는 식물이 식재가 돼 있어요. 잔디가 없으면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진행이 안 돼요. 코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잔디에 관련된 의사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병이 오면은 진단하고 적시적소에 그 농약을 처리를 해야지 병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잔디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잔디가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기후에서 자라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 좀 안 맞는 잔디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포츠 그라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죽지 않고선 잘 자라는 거죠. 정리하면은 잔디 의사를 양성하는 후바다. 좋은데요? 네. 전국에 보면 골프장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있나요? 예, 전국의 골프장이 550개 정도가 현재 550 개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그럼 골프장 한 명당 관리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보통 골프장을 나눌 때 18홀을 기준으로 해요. 18홀 기준으로 15명의 근무자가 코스 관리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골프장 하나당 15명 이상씩은 필요로 하는데 그게 네. 전국에 550개가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졸업생이 한 해에 몇 명이죠? 저희 졸업생이 올해는 23명이 졸업을 해요. 안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골프장들이 겨울에는 엄청 눈도 오고 추워갖고 거의 운영을 안 할 텐데 그때도 막 고생하면서 작업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코스 관리라고 하면 잔디 관리가 메인이잖아요. 겨울철에는 이 잔디가 생육을 안 합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관리자들이 그러면 맨날 출근해서 뭐 하냐. 겨울철에는요, 코스 관리 하시는 분들이 한 2주 쉬어요. 그 다음에 1주 근무하고 또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골프장 한 달 쉬기도 합니다. 물론 월급 나오죠. 잠깐만요. 유급으로 쉰다고요? 그럼요. 월급 나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갔다 온다든가 유럽 여행 갔다 온다든가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한 달 동안요? 뭐 그 한 달 동안은 아니더라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갔다 오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학이죠. 꿀팁이네요. 예, 이거.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휴가 기간이라고 하면은 연차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골프장처럼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유급 휴가로 겨울방학 있는 직업이다. 네네네네. 엄청 매력 있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잔디 하면은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경기장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또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물론입니다. 골프장 잔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레벨이 높아요. 그 학교 운동장이 어떻게 보면은 잔디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요,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야구장에 다 잔디가 식재가 있거든요. 다 그쪽으로 취업이 가능해요. 진짜 그 분야에서는 확실한 전문가가 되는 네,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러면요, 전국에 골프장은 많은데 꼭 골프 코스 경영과를 나와야만 할까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저희 졸업생으로 다 커버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골프장들이 전문 인재들을 모셔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습득하면서 잔디 관리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3년제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먼저 갖추어진 실력으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도 학생들이 근무할 수가 있고요. 골프장에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관련된 학과를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진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진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과 학생들이 더 유리하죠. 여러 가지 사실은 수업으로 골프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골프 쪽으로도 뭐 강사나 이런 거로도 좀 진로를 좀 빠지기도 하나요? 선수나 뭐 그런 분야로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과에서도 매 학기마다 2과목씩 골프, 스윙, 숏게임, 실습 이런 과목들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되면은 웬만한 아마추어들 이상으로 이제 골프를 잘 치는 그 젊은 학생들이 젊음이 좋더라고요. 금방 배워요. 네, 금방 또 실력도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나랑 맞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실제적으로 골프장에서 지도자로 다른 분들은 이제 가르치는 그런 졸업생도 있고요. 우리 보통 투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프로들이 나가서 경기를 뛰는 걸 투어라고 하는데 투어 뛰는 학생들도 있고요. 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아예 그냥 잔디 관리하러 왔다가 아예 전문 선수 느낌으로 바뀌는 거네요, 이게. 골프도 배우고 잔디 관리도 배우고 또 운영도 배우고 이렇게 다 몇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걱정은 없다. 네. 네. 과거보다 골프가 좀 많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약간은 이렇게 유행으로 최근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있어요. 업계에서 보는 현장 분위기나 전망은 조금 어떤가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골프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갔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오픈하는 시작하는 골프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지금도 1개 내지 2개의 골프장들이 새로 오픈하고 있어요. 골프 인구들도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입학 후에 가장 이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동안 가르치시면서 입학 후 학생들이 제일 좀 좋아하는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래도 취업. 자기가 원하는 골프장, 원하는 그룹사로 취업일 학적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든 일, 3D 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도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가지고선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소화해내고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제 취업해서 그걸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입학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입학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대학이요. 행성에 있습니다. 그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 입으로 나오시네요. 네, 행성 사실 시골에 좀 있어요. 네. 새마을 아이스라는 곳에 나가면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좀 들어가면은 저희 학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캠퍼스 라이프 그런 즐길거리는 없고요. 오로지 골프를 열심히 닦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는 최고의 환경이다. 하지만 뭐 미팅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캠퍼스 라이프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대신 한우를 또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같은 행성이지만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입학 학생들 좀 성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과 학생들 성비를 보면은 저희가 25명이 입학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2명 내지 3명이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와요. 일명 남탕. 네네네네. 그 좀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장 업을 또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들어와서 취업하는데 여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생각하지만 골프장에 여러 부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경영 부서 있고요. 인사팀, 총무팀, 구매팀, 그 다음에 프론트, 그 다음에 뭐 예약실 그런 부분들은 여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해요. 크기 때문에. 네네네. 골프장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업무들 저희 과에서 다 과목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좀 겪는 어려움은 뭐가 주로 있나요? 그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골프장이든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안 맞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팀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제가 질문 드렸던 포인트는 외부에서 일을 하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이 부분이 약간 힘들까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예전에는 건가요? 사실 그렇죠. 요즘엔 또 장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해요. 사람들이 그 장비를 다뤄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뭐 더위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서도 너무 더우면은 좀 쉬게 해주고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서 사람 관리를 좀 인사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이 사실은 또 횡성이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이 좀 필수적으로 생각되는데 기숙사는 좀 안 부족한가요? 사실 원주 지역이라든가 횡성에 있는 학생들은 그 등하교를 해요. 또 우리 저희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횡성, 원주까지는 셔틀버스를 계속 매일 2번,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런 학생들 빼고는 다
기숙사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한 학기에 한 55만 원 정도 기숙사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확답 들어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자체가 있잖아요. 저희는 횡성군이라는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어떤 케이스가 있겠죠. 횡성군으로 주소 이전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원받아서 기숙사 비용 안 내고선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한 학기 55만 원도 엄청 싼데요, 사실. 이거 엄청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죠. 엄청 싼 거잖아요. 네네. 이게요.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동문들이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던데 뭔가요? 너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긴 하는데 졸업생들 중에 이제 한 그 업계에서 장비 그 회사를 아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골프장 관리하는 산업에 용역 회사들도 많아요. 거기에 있는 어느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전문 과정을 이렇게 인재들을 육성하는 저희 학과가 국내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 양성을 위해서 흔쾌히들 다 장학금을 많이 주세요. 찾아보다 생각보다 장학금 지원 규모가 커갖고 학생들 등록금 좀 부담이 좀 많이 없겠다는 네. 느껴요, 사실요. 등록금 저희 장학금 비율도 되게 높고요. 성적이 되게 좋아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등록금 낼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 외부에서 온 장학금은요 온전하게 그 금액이 바로 학생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남는 학생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약간 단점이어서 기숙사 생활을 또 많이 한다고 또 아까 나갈 데가 없어서 하나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장점이기도 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기숙사 안에서 또 그냥 끈끈한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그냥 기숙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숙사 안에서 학생들이 좀 유대관계 갖는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나요?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외에 이제 비교육과정으로 해서 많이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저희 또한 그런 동아리들 운영하고 있고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0타를 치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100타 치는 사람을 또 95타 치는 사람 또한 이렇게 치면 잘 칠 것 같은데 또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배우는 문화가 서로 멘티, 멘토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같이 운동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지도해주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끈끈하게 선후배 간에도 저희는 그 입학할 때 보면은 학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과는요 오로지 나이입니다. 예, 수제 이런 게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 후배지만 예 나이가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은 졸업한 다음에 사회 나가면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현업에서 다시 예 형 동생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격을 따져서 선후배 후배 좀 곤란하죠.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그 기준을 나이로 잡고 있어요. 학생 연령대는 조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은 25명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과는요. 그중에 온전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한 15명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명 정도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군대 제대하고선 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외부 경로로 소문 듣고 온 그런 코스 네네네. 나머지 10명 정도는요? 그 다음에 편입해서 들어온 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바로 저희 과로 입학하셔갖고 체육 선생님이요? 네네 입학하셔갖고 지금 배우고 계세요. 근데 사전에 먼저 골프장 코스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오신 분은 아니고요. 골프가 좋아서 일단 편입을 저희 과로 하셨는데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은퇴 나이가 없어요. 은퇴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대학을 은퇴한 다음에는 현장 나가서 관리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깃한데요? 또 찾다 보니까 선배들이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로 뭐 캐디라든지 골프 대회 관련해서 소개시켜준다고 하던데 이게 좀 뭔가요, 이게? 골프 대회가 매주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시즌이 되면요. 그렇게 많아요? 예, 매주 진행이 되는데 거기 골프 대회를 하면은 도움이 되는 이제 어떤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가 퍼팅할 때 그 주위에 갤러리를 조용하게 하는 피켓 들고 해서 이제 콰이어트 해주는 그런 이동 마샬이라든가 그런 도움을 주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많이 뽑아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골프를 배우잖아요. 골프 환경을 또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아르바이트 가는 거죠. 골프 대회가 이르면은 한 4일 정도, 3일 정도 골프 대회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나가서 근무하면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일주일 나갔다 오면은 한 3, 4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또한 3부 운영하는 그런 골프장들도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도 골퍼들이 골프를 칠 때 캐디들이 도움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야간 캐디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요.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한 타임을 하면은 드라이빙 캐디는 10만 원, 정말 전문적인 캐디라는 분들은 한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를 캐디피를 받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수입으로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거 대회를 주말 같은 때 참여 많이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골프 대회가 주말에 보통 4일짜리 대회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수업을 현재까지는 5개월까지 편성이 돼 있어요. 금요일 수업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부터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수업 과목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요일 오전까지는 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이제 4일 듣고 네. 금, 토, 일 이제 그런 활동 가면은 네. 사실은 횡성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전국의 골프장을 누비면서 약간 내가 그렇죠. 전국에서 대회가 본의와 열리니까. 평경장처럼 여기 골프장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럼요. 네, 네. 현장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거네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학생들이 되게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디로 좀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다 운영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통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담당자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안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이 한국골프대학교 골프 코스 경영과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전문 기술을 배우는 학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건강이 책임져주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쪽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 코스 경영과에서 재미있게 공부도 하고 또 골프도 배우고 저희 또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나중에 언젠가 나이 들어서 제2의 인생으로 편입해서 한번 환영합니다. 교수님을 다시 뵈러 만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언제든지.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석 같은 학과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주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